이번 시간에는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급수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보면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지금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공비가 얼마죠?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째 항도 지금 2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등비수열의 합에 여기 2분의 1 종이 한 장으로 보겠습니다. 종이 반장을 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4분의 1을 더하고 거기 8분의 1 그거에 또 반 16분의 1 그거에 반 또 반을 이렇게 계속 더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한다면 이 종이 한 장을 벗어날까 안 벗어날까? 그렇죠. 여기 계속 끝까지 이 부분에 반에 반 계속 더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종이 한 장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이라고 하는 유한값을 갖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더할 때 어떻게 더했죠? 한없이 끝까지 계속 더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점점점 계속 무한한까지 더할 겁니다. 그 합이 얼마에 1에 가까워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수열의 항을 무한히 더하는 걸 사실 우리 뭐라고 한다? 급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급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급수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일까? 자 봅시다.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하여 연결한 식입니다.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N까지 더하고 1학년까지는 우리가 고1 때는 AN까지 더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까지? AN을 넘어서 AN 플러스 2, AN 플러스 2 전부 다 계속 한없이 끝까지 다 더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급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시그마 n이 시그마 합의 기호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하겠다. 무한번째까지 한없이 커지는 상태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n이 1부터 이렇게 문자가 첨자가 되기 때문에 이 n을 k로 둬도 되고 또는 m으로 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어디까지 더하겠다? 무한번째 계속 한없이 끝까지 계속 더하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무한번째 항까지 이걸 계속 더할 수 있을까요? 이 값이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한없이 끝까지 더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못 더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필요한 게 SN입니다. SN은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인 거예요.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를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게 누구다? SN. 그 SN은 급수는 여러분 무한번째 계속 한없이 끝까지 더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급수에 무한번째 더하는 급수의 제 n항까지 합은 그냥 하나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분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부분합이다? SN이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이 급수의 부분합이다. 되겠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급수 SN을 구했을까? 우리는 지금 무한번째 계속 한없이 끝까지 더해야 되죠. 근데 이 SN은 n번까지 항을 더한 건데 이 n을 리미트 극한을 보내게 되면 이 n이 계속 한없이 커지겠죠. 그 사이의 항들을 한없이 무한히 계속 더하기 때문에 SN을 구해서 이 SN의 극한을 취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분합의 개념에 이어서 이제 보면 도대체 부분합은 왜 구했을까? 자, 봅시다. 급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급수는 n이 1부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
한없이 커지는 무수히 많은 항들을 계속 AN을 더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얘를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항을 계속 어떻게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분합을 구했고 그 부분합이 여러분 SN입니다. 그럼 이 SN은 수열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S1, S2, S3, SN 이렇게 수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SN은 첫째 항 A1만 있는 거고 S2는 A1 더하기 A2 그 다음에 여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여기는 AN까지 더한 거죠. 그럼 그렇게 수열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수열이 일정 값 S에 수렴을 한답니다. 일정 값 S에. 그러면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SN이 S에 수렴을 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일대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부분합이 S에 수렴하면 이 급수도 S에 수렴을 한다는 거죠. 이 급수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거죠. 맞죠?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이 급수도 수렴을 한다는 거죠. 누가 수렴하면? 부분합이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을 한다. 똑같은 S에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를 급수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AN에 이어서 무한번째 항까지 계속 한없이 끝까지 계속 더하죠. 맞죠? AN n번째 항에 이어서 계속 끝까지 더합니다.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급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게 지금 어디에 수렴을 한다. 그죠? 여기 S에 이렇게 수렴하기 때문에 그 값이 S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면 이제 급수의 부분합 누가 SN이 발산을 하면 이 급수도 어떻게 된다? 발산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급수를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S의 부분합을 구하고 이 부분합의 극한, 리미트 이 리미트가 수렴을 하는지 또는 이 리미트 SN이 뭐 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SN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을 하면 급수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의 극한이 발산하면 급수도 뭐한다? 발산한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수는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됩니까? 무한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죠. 그 전에 앞서 이런 기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이 부분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시그마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급수죠, 급수. 무한번째 항까지 더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누구까지? k가 1부터 n까지 ak를 시그마 더한 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근데 얘가 누구죠? 그렇죠. sn이죠. 그래서 결국 급수와 얘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sn의 극한 값을 구해서 sn이 수렴을 하면 급수도 수렴하고 sn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하면 급수의 합은 그 급수가 수렴할 때만 존재하죠. 급수가 발산하면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면 양의 무한대,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수가 아니라 어떤 값이 아니죠.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수의 합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죠, 여러분? 무한번째까지 더하는 급수. 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 SN을 구해야 돼요. SN.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수열 SN의 극한을 구해야 됩니다. 그 극한과 이 급수는 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SN을 구하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의 극한을 구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SN의
수열 SN이 부분합이 S에 수렴을 하면 급수도 어떻게 S에 수렴을 하죠. 기호로 나타내면 극한이니까 리미트 이게 결국 급수와 S가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 부분합 SN이 뭐 한다면 발산한다면 급수도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무한번째가 계속 못 더하죠. 그래서 누구 구한다? 부분합. 부분합의 리미트 N을 계속 무한대로 보내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의 SN을 구한 후에 SN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N의 수렴 발산을 조사한다. 선생님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맞죠? 부분합. S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등차 수열은 등, 같다, 뭐 차이가. 그래서 그 같은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공통된 차이 공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D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근데 1번식이 중요하죠. 되겠습니까? 첫 장이 A 때 제 N항이 L이라고 하겠습니다. L. 이건 뭐 AN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때 SN은 항의 숫자 N.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끝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2분의 항의 개수 N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AN은 A 더하기 N-1의 D죠. 그래서 AN 자리에 누굴 집어넣습니까? 이거를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여기 두 개 있으니까 2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는 N-1의 D. 그래서 이 식은 첫째 항과 끝항 N번째 항을 알 때, 이 식은 첫째 항과 그 다음에 공차를 알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등차 수열의 부분합이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부분합을 보면 등비 수열의 부분합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 등비 수열은 여러분 AN이 어떻게 됩니까? A의 R에 N-1승이 되죠. 근데 R이 만약 1이라면 첫째 항 A가 두 번째 항 A, 세 번째 항 A 계속 A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SN은 NA가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R이 1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1-R분의 A의 1-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N이 뭐죠? 여기 N 그죠?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입니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는 이거는 무슨 수열이죠?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누구까지 K N이죠. N. 그러면 여러분 항이 몇 개죠? N개죠.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에다가 첫째 항 1 더하기 끝항 N.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1 더하기 N.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3차를 배우면 돼요. 3차는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 K의 제곱이 3차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지금 같은 모습이 전부 다 누가 있습니까? N에 N 플러스 1이 다 있어요. N에 N 플러스 1. 그럼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뭘까? 그렇죠. 제곱 2차는 6분의 2n 플러스 1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6분의 2n 플러스 1. 그러면 n에 n 플러스 1은 다 집어넣고 다시 얘는 등차 수열의 합. 그걸 통해서 3차는 시그마 k의 제곱으로 그 다음에 2차는 공통의 모습 n에 n 플러스 1은 알고 있고 6분의 2n 플러스 1을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시그마 계산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급수의 합을 선생님이랑 함께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이 최고 중요하죠, 여러분. 급수가 뭐였죠? 그죠? 무한번째 항까지 계속 더하는 거예요. 수열 AN을. 근데 실제로 무한번째 항까지 계속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SN을 구하고 그 SN의 극한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합 SN이 S에 수렴하면 급수도 S에 수렴하고 SN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한다. 그래서 급수 무한번째 항까지 더하는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분합을 구한 후에 제일 먼저 부분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 부분합을 구할 때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이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실제로 구하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급수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